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의 양식에 대해 설명드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신현정 연구사입니다. 김은 한국인 밥상의 대표 음식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메뉴로는 김밥이 있습니다. 이 외에 김국, 김무침, 장아찌, 김부각 등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김의 역사와 김의 양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 김 양식의 역사, 김 생활사와 양식, 그리고 김 신품종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양식은 국내 수산 양식업 중 가장 역사가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이름의 유래 역시 양식업과 관련한 토대로 구전되어 왔습니다. 1640년경 전남 광양에서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참나무 가지에 붙어 표류해온 김을 양식했다는 이야기로 역사서상 일본의 김 양식이 양식보다 반세기나 앞선 역사입니다. 1714년 당시 광양군 현감인 허심에 의해 쓰여진 역사서의 일부를 보면 처음으로 김양식을 시작하여 김양식법을 개발하였으며 세인에게 좋은 음식을 조리케 하였으니 참으로 세상이 드문 식견이 아니겠는가라고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의 변천사입니다. 1640년경 김이 붙어있는 나무 토막을 발견하고 나무로 된 섭을 세워 양식을 시작으로 이어 1834년 완도 조약도에서 대나무 발에 의한 양식, 1928년 수평식 부옹의 양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49년 영국의 드류라는 과학자가 김포자 증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1970년대 이전 대발 양식에서 현재의 그물반 양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80년대 자연체묘에서 인공체묘로 발전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해상체묘에서 계획생산이 가능한 육상체묘로 발전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봉투 안에 김발을 넣어 김포자와 함께 바다에서 김 씨앗을 붙이는 과정을 일명 봉투식 체묘 그리고 해상체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상에서 물레에 김발을 감아서 일정한 양의 김의 씨앗을 골고루 붙이는 체묘법을 회전식 물레체묘 또는 육상체묘라고 합니다. 사진은 국내 최초 김 양식이었던 광양 태인도의 섭 양식장 사진입니다. 갯벌에 섭을 세워 양식을 김 포자를 붙여 양식을 시도하였죠. 이 다음 사진은 대나무 발에 의한 김 양식장 사진입니다. 해안 가까이에 낮은 수심에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걸어 들어가서 김 채취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현재 지주식 양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데요. 낮은 수심에서 대나무 말목을 박아 양식을 시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주식 양식법인데요. 대나무 발 대신 그물발에 의한 양식 시설 모습입니다. 사진은 현재의 부류식 양식 방법인데요. 부류식 양식은 노출식과 무노출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진에서처럼 그물발을 뒤집어서 양식하는 방법이 노출식 양식 방법입니다. 김은 그 바닷물에 잠겨 있어야 성장을 하고 그리고 노출을 해줌으로써 김의 색태 그리고 품질 향상, 병해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남과 진도에서 이 방법으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노출식 양식 방법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마른 김 생산, 김 건조 방법의 발달 과정입니다. 1920년대 일일이 손으로 김을 떠서 한 장 한 장 말리는 간의 수공업의 형태에서 자연 건조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공 공정이 발달하여 기계와 자동화 시설로 공장에서 마른 김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 생활사 및 양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 생활사인데요. 김은 자웅 이주인 종과 자웅 동주인 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생활사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과포자, 사상체, 각포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암수 생식세포가 수정한 뒤 과포자라는 포자가 방출되어 사상체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서 각포자 낭으로 성장 그리고 성숙하면서 김의 씨앗이 되는 각포자가 형성됩니다. 이 포자가 성장하여 우리가 먹는 김의 형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김의 생활사로 본 양식 과정을 김의 생활사를 양식 과정에 적용해 보면 과포자를 실내에서 요리 사상체 형태로 성장시켜 보존하게 됩니다. 이 사상체를 이용하여 3월에서 4월 봄철에 굴폐각에 사상체를 잠입시켜 5월부터 9월까지 김의 씨앗이 굴폐각 속에서 성숙하게 되어 9월경에 포자가 방출하여 김 유엽의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김의 포자가 석회질 속에 잠입하여 성장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현재 김 양식에서는 굴폐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양식 김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밥용 김으로 알려진 방사무늬김, 그리고 돌김으로 마른 김 형태의 돌김으로 주로 먹는 잎바디 돌김, 모무늬 돌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양식을 했지만 현재는 양식을 하지 않는 참김이 있습니다. 방사무늬 김과 모무늬 돌김, 참김은 여기서 자웅 동주, 함 엽체의 암수가 한 몸이고요. 암수 세포가 한 몸이고요. 잎바디 돌김의 경우 자웅 이주로 암수 엽체가 따로 있는 암수 딴몸인 종입니다. 김의 형태적 분석과 유전적 분석을 통해 종의 판별이 가능한데요. 엽체의 세포층 수, 세포당 엽록체 수, 그리고 거치상의 돌기의 유무, 생식세포의 형태, 엽체의 형태, 생육 시기 등으로 인해 형태적인 특징으로 종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종의 판별과 유전자 특성을 통해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의 생식세포 형성 및 수정입니다. 감수 분열을 통해 정자낭인 조정기에서 정자가 형성이 되고 조각기에서 암수 생식세포가 수정하여 수정란인 과포자가 형성되어 방출됩니다. 사진은 김의 생식세포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수산생물은 생식소는 암컷이 다홍색, 초록색 등 색을 띠는 반면에 대부분의 수컷이 생식소는 유백색을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의 생식세포도 조정기는 유백색, 그리고 조각기는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사진은 수정란인 과포자의 확대 사진입니다. 과포자에서 긴 가지가 성장을 하면서 사상체 형태로 성장됩니다. 다음은 실내에서 과포자를 통해 사상체를 배양하는 과정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성장된 김 사상체는 품종별로 색택이 뚜렷하게 비교가 가능한데요. 이처럼 방사무늬김은 짙은 푸른색이나 검정색, 그리고 모무늬 돌김은 짙은 갈색, 그리고 잎바디 돌김은 붉은색을 띠고요. 긴잎 돌김은 자주색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음은 김 양식을 위해 종자 생산 과정인 폐각 사상체 배양 관리입니다. 사상체를 실내에서 대량 배양을 하여 생산한 후 종자 생산에 쓰이는 굴 폐각에 잠입시켜 3월부터 9월까지 자연 조도와 자연 수온에 의해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굴 폐각 속에서 3월부터 9월까지 사상체의 성장, 그리고 각포자 낭의 형성과 성숙, 각포자의 방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 폐각 속에 잠입된 사상체는 수온 15도에서 20도에서 충분히 성장한 후 수온 25도 이상이 되면 각포자낭 형성과 성숙이 되고 체묘 시기인 9월 말
수온 22도가 되면 김의 씨앗이 되는 각포자가 방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기별로 폐각사상체 성숙, 성장,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폐각사상체 각포전항의 성숙 단계를 살펴보면 크게 6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에서 3단계는 각포자 낭지를 형성하여 붉게 부풀어 오르고 4단계는 각포자 사이에 간극이 생겨 둥글게 모양이 잡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출관이 열리면서 각포자가 방출되게 됩니다. 사진은 방출 직전의 실제 각포자의 모습입니다. 방출관이 열리면서 방출되는 포자가 관찰되죠. 다음은 양식을 위한 폐각사상체 수거 모습입니다. 각포자 방출 촉진을 위해 비닐 포대에 싸서 7일간 습도 처리 후 서늘한 그늘에 보관해 줍니다. 다음은 봉투식 체묘 방법입니다. 주머니에 성숙한 폐각을 넣거나 폐각사상체를 넣거나 김발 사이사이에 끼워 봉투를 씌워줍니다. 육상에서 봉투식 작업을 마친 봉투식 체묘발을 해상에 펼쳐서 사진처럼 설치를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김의 유엽이 관찰이 되면 분만 작업 후 김을 수확하도록 김발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전식 물레에 의한 계획 생산이 가능한 육상 체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해상 체묘보다 포자를 골고루 부착시켜 김 양식 시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체묘 방법입니다. 다음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봉투식 작업 시 어린 김의 부착이 확인되면 봉투를 걷어내고 양식장에 김 양식 생산을 위해 설치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약 45일에서 50일이 지나면 우리가 먹는 김이 바다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주로 김은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되고 마른 김 시장을 거쳐 시장에 유통되게 됩니다. 다음은 봉투식 체묘, 해상 체묘 방법인데요. 실내에서 키운 유리사상체를 굴 폐각 속에 이식시켜 4월부터 5월까지 충분히 성장시킵니다. 폐각사상체 성숙이 확인되면 봉투식 체묘를 통해 육상에서 봉투식 체묘 작업을 통해 해상에 체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육상 체묘 과정인데요. 폐각사상체 배양 과정은 봉투식 체묘와 동일하지만 회전식 물레를 이용하고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 신품종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해조류를 포함한 모든 식물이 유포부 국제식물식품종 보호동맹이라는 국제조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식물 신품종 육성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우리나라의 김 양식을 위해 사용된 김 종자는 대부분이 일본산이었습니다. 때문에 김 양식을 위해 로열티를 주고 사온 종자 가격이 약 30억 가량이었는데요. 이 제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국내 신품종을 개발해야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수온 그리고 태풍 등으로 김 양식 피해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또 갯병 및 황백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김 가격의 하락 그리고 품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또 세계적인 김 수요의 증가로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고수온 내성이면서 생산량이 많은 우량 종자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개발 과정입니다. 한 개의 김 품종을 개발되는데 최소 5년에서 7년이 소요됩니다. 자연 서식지에서 우량 엽채를 발견하고 실내 종자 배양과 자체 시험 양식을 2년에서 3년 정도 거치게 됩니다. 이로써 국가에 품종 출원을 하게 되면 재배 심사를 통해 신품종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때 신품종 등록이 된 조건이 있는데요. 일반 품종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 신규성과 그리고 구별성, 그 종자 생산 기간 동안 폐각의 색택, 각포자의 성숙도와 양식 기간 동안에 엽채의 형태적 특징 등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균일성을 나타내어야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재배 심사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나타내야 신품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신품종 개발 현황입니다. 국내의 김 신품종은 총 19종이 등록되었는데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5품종을 등록하였습니다. 먼저 방사무늬 김이면서 광엽형 김인 생산성이 매우 우수한 해풍 1호, 그리고 환경 적응력이 강한 자반용 김인 모무늬 돌김 해모돌 1호, 그리고 맛 좋은 김밥용 김인 해풍 2호, 고부가 김인 햇바디 1호가 개발되어 양식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를 마치고 김에 대해서 궁금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김 양식 과정에서도 병이 발생하나요? 김에는 사실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김은 생리적 객병인 황백화 현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김에서 필요한 영양염료인 질소와 인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근 해남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있어 전량 폐기되어 이슈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먹는 김의 품종에 따른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강의 자료에서 설명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양식되고 있는 종이 3개의 종이 있는데요. 방사무늬 김은 일반적으로 먹는 일반 김과 그리고 김밥용 김, 모무늬 돌김은 자반용 김, 잎바디 돌김은 김의 형태가 주름이 많다 하여 일명 곱창김이라 불리우는데요. 가장 비싼 돌김에 해당합니다. 김과 해태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김은 한자어로 해이, 또 해우, 해태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바다의 옷이라는 뜻의 해이,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다른 해조류에 비해 많다는 의미에서 바다의 소고기라는 의미에서 해우, 그리고 바다에 낀 이끼 같다고 하여 해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두 같은 김을 칭하는 말입니다. 김 연구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김 연구와 관련된 어려운 점은 5년에서 7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한 품종이 개발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전 과정이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 재해 피해가 오게 되면은 다시 재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은 또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연구기관이 해양 인근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데 개발된 품종들이 양식 현장에 보급되어 생산되고 있으면 때론 자부심도 느끼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김이 자라는 지역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현재는 가공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가공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 맛있는 김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데요. 지역에 따른 차이보다는 양식 방법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데요. 지주식 양식과 불유식 양식을 할 때 적절한 노출 시간을 조절해 주다 보면 김의 성장과 그리고 색택, 품질이 향상되어 맛 좋은 김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